원장님 혹시 안과에 이렇게 시력 교정이라든지 수술 개선이 아니라 다쳐서 응급 상황으로 오시는 환자분들도 좀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공 같은 걸 사용하니까 공에 맞아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뭐 손이나 팔이나 팔꿈치에 또 맞아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아주 간혹은 정말 심각한 문제까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든지 눈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눈을 다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게 위험 신호인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중에 눈 부상이 많은 종목이 어떤 걸까요? 제일 많이 오는 또 운동 분야가 있어요.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좀 작은 공을 다루는 경우 우리가 다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축구나 농구처럼 큰 공을 다루는 경우도 다칠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눈에 손상을 준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눈알에 손상을 주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은 작은 공 때문에 눈알에 직접 손상을 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더 문제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운동뿐만 아니라 눈에 손가락에 찔려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못질하다가 파편이나 못이 튀어서 또 눈에 손상을 받아서 오는 경우들처럼 꼭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눈은 다칠 수 있다고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럼 말씀하신 증상 중에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는 왕과에 꼭 와야 될까요? 물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좀 응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력 저하나 시력 장애,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내가 눈이 너무 아프다, 눈 뜨기도 힘들다, 아프다, 뭐 이런 통증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충혈이 너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혈관이 터졌을 수도 있고 염증이 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시력장애, 통증, 충혈, 이 3가지 정도의 증상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럼 바로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와서 확인하면 좋은 것들이, 외상 이후에 혹시 뭐 떠다녀 보이는 비문증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눈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광지증이 있거나, 갑자기 내가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계속 눈에서 분비물이나 이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눈에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상을 좀 당했다고 하면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안과에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생기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각막이라는 곳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으면 우리가 각막 찰과상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뭐 손가락에 찔리거나 이제 부딪혔을 때 그게 가장 이제 흔하고, 각막의 열상, 결막의 열상, 외상성 홍채염,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이나 신경층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망막 열공, 찢김, 박리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초반에 급성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외상을 정말 강하게 받았거나, 아니면 이게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외상성 백내장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외상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가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뭐 하루에 한두 명은 꼭 있을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강남이라는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회사원들이 정말 많아요. 여성분들, 그 화장하다가 브러쉬 같은 거 있죠? 속눈썹 브러쉬나 이런 화장 그런 도구에 눈을 찔려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두 명은 와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아무래도 강남은 또 주변에 공사를 하는 곳도 많거든요. 파편이 튀어서 뭐 돌이나 뭐 이런 게 박혀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심하게는 각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결막, 흰자가 찢어져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셋째 주 일요일 날 진료를 하는데, 그때 생각보다 응급 환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날은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 때문에 공에 맞아서 오는 분들도 많고요. 아이들의 손가락에 찔려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말에 놀아주다가 장난치다가 손가락에 찔린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심해서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내버려 두면은 시력 후유증이 생겨요. 흉터가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시력장애나 후유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시력적인 부분, 통증, 충혈, 뭔가 다쳐서 불안하다, 그러면 일단은 빨리 와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환자가 있으실까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면 생각나는 환자가 한 명 있어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여자아이인데 풍선을 불다가 풍선이 내 얼굴 앞에서 갑자기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이 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그 검은자 각막 있죠? 피부가 다 벗겨지고 홍채염도 생기고 외상성 전방출혈도 생기고 홍채 자체 애기 동자도 손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개인병원 해결할 수 없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내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분명 시간이 지나면 약간이라도 시각적인 후유증이 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안과 의사를 하면서 풍선이 터져서 그런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조금 놀랬기도 했고 좀 안타까웠던 현실이 있고요. 또 생각보다 교통사고 나서 에어백 터져서 오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터지겠지만 이 눈에 갑자기 충격을 받으셔서 또 홍채염이나 각막 찰가상이나 약간의 전방출혈을 일으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떻게 다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케이스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 거죠? 외상성 홍채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약으로 가능하고 각막 찰가상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병원에서 약물 치료나 보호용 렌즈 착용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데 전방출혈이나 구조물들의 이상이 일어나는 외상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거나 입원을 하거나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방출혈도 정도에 따라서는 개인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안에 구조물까지 손상을 받았다면 이제 큰 병원에 입원을 해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러한 상황들을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외상을 받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절대 눈을 만지면 안 됩니다. 눈을 절대로 만지거나 비비거나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열상이나 문제가 있을 때 눈을 잘못 누르면 구조물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결한 상태로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 눈의 구조물들, 후유증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절대로 막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마시고 뭐 간혹 이제 막 물로 씻는다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눈물약 안약 쓰고 뭐 세척 뭐 생리식염수 있으면 그런 걸 해보겠지만 최대한 빨리 그대로 놔두고 청결한 상태로 병원에 가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래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머릿수도 많잖아요. 모래가 눈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이런 경우도 안과 와서 한 번쯤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래, 풀잎, 나뭇가지 이런 거에 눈 스쳐서 오는 분들 많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모래놀이 하다가 눈에 들어가거나 어른들은 등산을 하다가 이제 나뭇가지나 뭐 어디에 눈을 찔려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장 나쁜 균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균도 있지만 이제 진균이라고 해서 토양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데도 많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막 염증 생기고 시력 떨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조금 들어가고 세척하고 괜찮다 그러면 하루 이틀은 지켜보셔도 되는데 충혈이가 이상이 분비물이 나고 한다 그럼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척을 하면 모래나 이물질들은 너무 비비거나 세척할 때 오히려 눈에 자극이나 상처를 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수돗물도 너무 눈에 자극적으로 많이 주면 오히려 더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세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외상,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다친다. 생각보다 공포스럽거든요. 거기다가 시력 저하까지 있다. 되게 두렵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확인하는 겁니다. 빨리 확인해야 최대한 눈에 뭐 후유증이나 어떤 물리를 남기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하셔야 여러분들 눈을 오래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